자,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의 단계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계열 예측과 기계학습 딥러닝 간 전처리 알고리즘 방식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 단계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전처리 단계에서 변화가 있고, 그리고 시계열 알고리즘의 다른 모습, 다른 특징을 가진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 단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보면, 데이터 전처리는 쓸모없을 법한 그러한 로우 데이터를 우리는 쓸모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알아보기 어려운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모두 바꾸고 빈칸이 없도록 변경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머신러닝과 같은 비시계열적인 특성과 달리 시계열 데이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값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 정보가 들어간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단순히 변수들끼리의 관계도 중요한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부 값들이 어떻게 패턴이 변화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머신러닝 딥러닝과 시계열이 다른 점이다 라고 한 적 있죠. 그것을 반영했을 때 시계열 데이터의 전처리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일반적인 비시계열 데이터와 약간 다르게 시간 정보, 바로 이렇게 시간 변화에 담겨 있는 빈도성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세가 있는가, 계절성이 있는가, 주기나 지연값, 그 외에 다양한 시간 정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변수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피처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이 이해하는 값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된 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전처리 포함해서 시계열 전처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시간 흐름에 따른 수치 변화, 그리고 비어있는 시간 간격에 관련된 이렇게 시간 간격성에 나와 있는 비어있는 값이나 결축치까지 처리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의 단계는 좀 더 추가적인 게 고려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데이터 분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데이터 분할은 첫 번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구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 분할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를 분할할 때는 Y와 X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데이터 분할. 앞서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를 구분할 때 어떻게 분할했죠? 랜덤한 값으로 특정 비율을 테스트, 특정 비율을 나머지를 트레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랜덤하게 분할하는 것이 아닌 시간축을 반드시 유지한 채 트레인 데이터는 과거, 랜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미래,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구분해서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단기, 중기, 장기 시점에 따라서 별도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 테스트 데이터도 추가로 분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봤을 때, 예를 들어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미래 시점에 궁금한 건 바로 내일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렇게 포함해서 다시 과거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궁금한 건 그 다음 날이 될 겁니다. 실제로 타임 윈도우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텝을 한 시점씩 이동시키면서
실제 미래값을 예측하는 게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서 다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단 그렇게 하자면 반복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시점을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계속 분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실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단기 예측할 것인가, 중기 예측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를 예측할 것인가, 그 관점에 따라서 별도로 모델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테스트를 추가 재분류 또는 재분할 할 필요가 있다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데이터 분할 시계열 특성은 절대로 랜덤 분할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시간축을 유지한 채 과거와 미래 값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항상 X와 Y 중에 어떤 것만 전처리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했죠? 바로 독립변수 묶음인 X였습니다.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는 전처리의 마지막 단계, 꼭 필수는 아닌데 이 Y에 대해서도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혹은 전처리를 하면 예측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머신러닝 관점과 달리 머신러닝은 오로지 X만 전처리했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이 Y도 시계열 데이터죠. 결국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 시계열을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변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비정상 정상?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개념 아닙니다. 용어상 그런 거고 이 정상이 노멀이 아니라 스테이셔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Y를 별도로 전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의 주식을 예측한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일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 범위가 알 수 없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Y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이 범위를 이렇게 특정한 범위로 한정시킬 수가 있다면 이 중에서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게 이것보다는 훨씬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런 관점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실제 이 Y를 좀 더 안정적인 특정한 범위 값으로 바꾼다. 즉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시계열을 변환한다 라는 전처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이렇게 배웠지만 물론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시계열 알고리즘을 쓸 때는 필수입니다. 전통적인 통계 추론 알고리즘은 시계열 알고리즘 기준 특정 범위의 값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실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잘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 데이터 분석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필수라고 배울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변환을 하면 예측 성능이 향상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입력을 해보고 이렇게도 입력한 다음에 예측 성능이 좋은 케이스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처리상 종속 변수인 Y도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전처리 단계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분석 단계의 변화가 필요한데 전처리 관점에서 일단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단순히 변수끼리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값들에 대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간이 흐를 때 추세는 어떠한지
계절성은 어떠한지 다양한 시간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수치 변화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의 값은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초 단위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해도 특정 초, 특정 시간에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한 비어있는 결측값까지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할할 때 실제로 X와 Y를 분할하고 트레인 테스트를 분할하는데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가면 절대로 랜덤한 분할이 아니라 시간축을 유지해서 과거와 미래로 분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는 X 독립 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종속 변수도 할 수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시계열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에는 필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종속 변수인 y를 정상적인 시계열로 변환하면 종종 예측 성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링 단계. 시계열 알고리즘은 어떠한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 후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아마도 시계열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시계열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하면 통상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적인 접근과 달리 과거 대비 미래값을 예측하고 그 시간 자체를 모델링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관계성 그런 것들이 포함된 알고리즘이 시계열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나누죠. 나눈 다음에 이걸 학습하고 테스트를 그냥 바로 다 예측해버리죠. 하지만 앞서 제가 살짝 예시를 준 것처럼 시계열 알고리즘은 이렇게 학습하고 특정 시점 예측 혹은 나는 단기 말고 이렇게 학습한 다음에 미래 시점 내년도 예를 들어 올해 매출을 가지고 내년도 매출 예측할 거야. 이렇게 중장기 예측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모델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리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시계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향후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단계의 변화 우리가 시계열 예측과 기계학습 딥러닝 간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단계 이해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전처리 알고리즘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내용들을 살짝 포함하면서 지금 시계열 데이터 분석 단계는 기존의 기계학습 분석 단계와 달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계열 알고리즘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강의 자료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별도의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그리고 액션 디텍션, 포캐스팅, EEG, 그리고 임퓨테이션,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엣지 컴퓨팅, 그쵸? 다이나믹 타임 워핑 또는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 스탁 마켓 프리딕션, 웨더 포캐스팅,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시계열을 다루는 비즈니스 분야는 굉장히 많고 이를 위해서 개발되는 알고리즘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 알고리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더 핵심을 두고 집중할 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 건 도대체 시계열 알고리즘을 왜 배워야만 합니까? 일 수 있습니다. 일단 통계 추론, 기계학습 및 딥러닝의 흐름에 이 흐름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미 알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간 패턴을 알고리즘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 시간 패턴은 알고리즘이 캐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또는 시계열 알고리즘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계열 예측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앞서 링크에도 본 것처럼 회귀 문제,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비지도학습 문제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필수 알고리즘이 시계열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을 포함해서 추천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의 메인으로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열 알고리즘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래 그림에 보면 스태티스티컬 알고리즘부터 뉴럴 네트워크까지 시계열을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딥러닝과 함께 그 궤를 같이 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스태티스티컬 알고리즘, 러닝 부분에서 나이브 알고리즘, 익스포넨셜 스무딩, 그리고 아리마, 가치 등이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개발한 프로펫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페이스북이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을 담은 뉴럴 프로펫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인공신경망 그리고 LSTM, 트랜스포머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로 가면 향후 배우겠지만 훨씬 복잡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부 구조가 워낙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블랙박스 알고리즘이라고도 불리긴 합니다. 어쨌거나 알고리즘이 사람이 파악하기 쉬운 화이트박스라고 합니다. 화이트박스 라고 하는데 그러한 다소 성능은 떨어지나 구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스태티스티컬 러닝과 같은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인 구조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복잡한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시간 패턴을 다 잡아낼 수 있는 딥러닝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계열의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이런 특성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는 시계열 알고리즘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계 추론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고 그리고 기계학습, 딥러닝 알고리즘 또는 플랫폼처럼 개발되고 있는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런 통계 추론 알고리즘, 통계 분포에 기반을 한 설명력을 중시하는 화이트박스 알고리즘으로 저희는 이 알고리즘부터 배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니베리에이트 리니어, 유니베리에이트 넌 리니어,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와 같은 알고리즘이 있고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거는 리니어 관계란 뜻은 y와 x의 관계가 선형이란 뜻입니다. 반면 넌 리니어는 x와의 관계가 비선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니베리에이트이란 뜻은 y가 하나인 걸 의미합니다. 아니 하나가 아닌 것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상치 탐지를 한다. 어떤 장비가 이상치를 뿜어내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장비가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예측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스탁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아니면 뭐 유럽의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급락한다 아니면 급상승을 한다 이런 패턴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들이 서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성을 한꺼번에 추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흐름 이런 Y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는 Y가 통상 2개 이상인 경우에 모델링을 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자, 저희는 아마도 이 강의에서는 일단 유니베리 Y가 1개이고 선형 X와 Y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는 이것을 단별량 선형이라고 합니다. Y가 1개, XY가 선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지만 AR 알고리즘, MA 알고리즘 그리고 이를 결합한 ARMA 확장된 아리마 오토 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그리고 확장된 아리마 X, 사리마 X까지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별량 선형 Y가 2개 이상인 케이스 그럼에도 Y와 X의 관계는 선형인 케이스를 가정으로 하고 있는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아니면 벡터 에러 코렉션 모델 이런 내용들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비선형 기반 Y와 X의 관계가 비선형을 가정하는 익스포넨셜 스무딩 ETS 칼만 필터 정도를 다룰 예정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그리고 아치 가치와 같은 에러를 모델링하는 정교한 내용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지 않더라도 향후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범주는 통상 비선형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관점만 현재는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 추론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학습과 딥러닝 알고리즘에도 시계열의 패턴을 담으려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이 정확성은 굉장히 높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기계학습 딥러닝부터는 비선형 관계를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프로펫, 뉴럴 프로펫, 그리고 시계열 특성을 패턴으로 파악하는 RNN, LSTM, GRU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이고 이뿐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오토 리그레션, 어텐션,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도 딥러닝에서 시계열의 패턴을 담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노력 이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계열 분석 플랫폼도 매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다루고 있는 이렇게 시계열 분석 플랫폼을 제가 링크로 담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포캐스트 같은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마존 포캐스트가 나오죠.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시계열적인 패턴을 담아서 미래 비즈니스를 예측해보는 과정입니다. 작동 방식과 그리고 사례들이 나와 있고 솔루션, 리소스 내용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오토메이티브하게 머신러닝 타임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포캐스팅 관련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는지 트레인 대비 예측을 어떤 걸 필요한지 그렇죠? 시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용과는 다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구글에서도 시계열 분석에 특화된 플랫폼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오버뷰부터 해서 여기 Introduction to Time Series Forecasting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셋업, 네트워크, 그리고 시각화, 쿼리, 포캐스팅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내용들 그리고 포캐스팅 모델을 세팅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예측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까지 제공을 한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만들 만큼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 문제에 가까울수록 매우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시계열 알고리즘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 매우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시계열 알고리즘은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